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싼 항공기 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10위는 매우 놀랍습니다.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10위는 유명한 F-35입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의 가격은 놀랍게도 8천만 달러입니다. F-35의 가격은 생산 배치 및 모델에 따라 계속 변경됩니다. 2019년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과 F-35의 향후 3차 배치 생산을 합의했습니다. 단가는 8천만 달러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미 공군의 F-35A 정규 이착륙기 모델의 가격은 11차 배치에 8,900만 달러에서 13차 배치에 7,920만 달러로 하락했고 14차 배치 가격은 7,790만 달러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8천만 달러라면 F-35를 살 수 있어 매우 저렴합니다. 이런 딜이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순위에 있는 많은 4세대 전투기는 F-35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F-35의 성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F-35 라이트닝2는 F-22와 많은 기술을 공유하는 중형 전투기입니다. F-35는 F-22의 저가형 버전이지만 공중전 능력은 F-22의 버금가 세계 각국에서 가장 원하는 5세대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와 같습니다. F-35는 F-22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각 데이터상 어느 정도 하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F-35의 최대 속도는 마하 1.6, 순항 속도는 마하 1.2인 반면 F-22의 최대 속도는 마하 2.25에 달합니다. F-35는 뛰어난 성능 외에도 첨단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간단히 말해 헬멧을 쓴 조종사에게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헬멧 전면에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요. 모든 정보가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돼 조종사가 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종사는 고개를 숙여 주위를 분산할 필요가 없고 눈을 따라가며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는 고개를 돌리는 등 특정 동작을 통해 헬멧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 영역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잘 적용된 사례입니다. F-35는 2015년 취역한 후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 구매해 실전에 참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시리아에서 도입한 러시아 대공 미사일을 무력화시켰죠. F-35는 벡터 엔진을 탑재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 미국과 동맹국 항공모함의 단골 손님입니다. 실제로 벡터 엔진은 엔진의 노즐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 전투기의 공중 사세를 조절하거나 수직 이착륙 및 단거리 이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12쪽 외에도 강습 상륙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에 F-35를 탑재하면 경항공모함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S 아메리카호는 F-35를 20대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사실상 20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현재 F-35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입니다. 대만이 F-35를 도입할 수 있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거래가 되겠지만 미국은 단기간에는 F-35를 대만에 팔지 않을 겁니다. 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만의 군사 상황이 복잡합니다. 조종사가 F-35를 몰고 중국으로 기순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원래 F-35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하늘에서 찾을 수 없는데 반대편 해안으로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대만은 F-16을 구매한 후 F-35를 구매할 자금과 공간이 없습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 대만 관계는 트럼프 때보다 더 멀어져 바이든은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팔지 않을 겁니다. 9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입니다. 라팔의 가격도 미스터리인데요. 2015년 인도는 총 88억 달러에 프랑스산 라팔 M형 36대를 구입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평균 2억 4천만 달러를 넘어 매우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조종사 훈련 비용, 무기 설비 및 미사일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사실 패키지 가격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단품이 아닌 세트 메뉴를 사면 세트 가격이 햄버거보다 비싼 게 정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F-35의 가격 8천만 달러도 기체 가격이며 엔진, 탑재 무기 및 미사일 가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구매한 F-35 40대는 총 70억 달러입니다. 대당 가격은 1억 7,500만 달러지만 기체 가격은 1억 1,500만 달러입니다. 또한 일본이 구매한 F-35의 기체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이며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대당 가격은 2억 달러 이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하든 대당 가격이 2억 4천만 달러인 라팔에 비해 F-35는 7천만 달러 이상 저렴합니다. F-35가 현재 군수 시장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체 가격을 위주로 비교합니다. 이럴 경우 라팔의 기체 가격은 약 1억 달러입니다. 라팔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라팔은 1986년 첫 비행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쳤으며 현재 항공모함에 이착륙이 가능한 M형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팔은 높이 5.3m, 길이 15.3m, 날개폭 10.9m이며 전투반경은 3,700km, 최대 시속은 마하 1.8입니다. 8위는 유럽에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타이푼은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F-35에 비하면 크게 장점이 없고 가격도 비쌉니다. 타이푼의 3차 배치 생산 가격은 약 1억 달러입니다. 물론 타이푼은 4.5세대 전투기 중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J200 터보팬 엔진은 추력 중량비가 10으로 공기 역학적 구조와 결합해 기동성이 좋고 초음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탑재 능력도 매우 강력합니다. 또 13개의 무기 장착대가 있고 최대 탑재 용량은 7.5톤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대공,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등입니다. 타이푼의 실제 전투 성능은 4.5세대 전투기 중 상당히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싼 전투기는 F-15입니다. F-15는 4세대 전투기로 1972년에 첫 비행 이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선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투기의 가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전투기 가격은 시간과 모델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F-15를 예로 들면 초기 F-15는 수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당시 가격은 매우 싼 편이었죠. 하지만 F-15의 지속적인 개량과 새로운 항공 전자장치, 엔진 및 부품 추가로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2017년 사우디가 F-15QA를 도입할 때 가격은 1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0년도 가격인 약 1억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F-15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F-15를 5세대 전투기인 F-22와 비교할 수 없지만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면 F-15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납니다. 최신 F-15QA는 F-22, F-35보다 빠른 마하 2.5에 도달할 수 있으며 F-15는 쌍발 중형 전투기로 한 번에 AIM-120 미사일을 16대 탑재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2000km 이상입니다. 또 다른 개량형인 F-15EX는 더욱 강력합니다. 보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15EX 기체에는 12개의 공대공 미사일 장착대가 있으며 지상 공격 보도 시 무기 장착대는 15개에 달합니다. 복합 장착대 사용 시 최대 20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공중 무기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5세대 전투기인 F-35, F-22를 대량 도입한 후 2020년 7월 미 국방부는 최신 F-15EX를 8대 구매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구매 계획은 최대 144대에 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왜 4세대 전투기인 F-15를 구매할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향후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룰 겁니다. 6위는 유명한 C-17 수송기입니다. 미군의 자체 주문 금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호주는 대략 1억 9천만 달러입니다. C-17의 이름은 글로브 마스터로 명실상부한 하늘의 제왕입니다. C-17 수송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5톤이며 거대한 몸집을 지녔지만 1000m 길이의 야전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C-17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C-17은 민간 활주로뿐 아니라 모래 활주로나 남극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020년 10월 8일 C-17은 남극으로 날아가 맥머도 기지에 보급품을 배달했습니다. C-17은 화물을 원활히 싣기 위해 랜딩 기어를 특수 설계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집어넣어 비행기 높이를 단번에 낮출 수 있습니다. 승강대 없이 화물을 곧바로 수송기 안에 실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C-17은 화물, 사람, 비행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C-17로 F-35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수송한 바 있습니다. 미군에 있는 건 뭐든지 실을 수 있죠. C-17의 항속거리는 4,600km이며 미적재 항속거리는 8,700km입니다.
공중구비 후 최대 항속거리는 11,600km로 미국에서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0년 인도는 58억 달러를 들여 C-17 10대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기체 가격만은 아니지만 C-17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왜 이렇게 C-17을 중시해 거금을 들여 구매했을까요? C-17 10대면 기계화 보병연대를 남방에서 서북 국경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송 능력은 인도처럼 광활하고 복잡한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C-17 이외에도 또 다른 유명한 수송기가 있는데요. 하늘의 제왕인 C-5 갤럭시입니다. C-5는 폭스바겐 비틀 100대와 아파치 헬기 6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송 능력입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50년 전인 1965년에 구입했으며 당시 수송기 58대의 총 가격은 14억 달러였습니다. 대당 가격이 2,500만 달러가 안됩니다. 현재 통화 가치를 생각하면 당시 1달러는 현재 6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1억 5천만 달러로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도가 오래되어 순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C-5는 업그레이드를 거친 후 2040년까지 운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올 상위 5위 중에서 전투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순위는 미국의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입니다.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는 1961년 첫 비행 후 양사를 시작했습니다. 구형 E2 조기 경보기의 가격은 8천만 달러에 달하고 현재 최신형 E2D의 가격은 1억 6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E2 경보기는 현재 미 해군이 사용하는 유일한 함재 조기 경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이 돼 수많은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E2 조기 경보기는 현재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프로펠러 추진기로 최고 속도는 시속 600km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기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E2가 비싼 건 레이더 때문입니다. E2D의 핵심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AN/APY-9 레이더입니다. 마치 매의 눈처럼 숨겨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사관학교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순항미사일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는 비밀병기입니다. 중공의 J-10, J-20, 러시아의 Su-57, 미군의 F-22, F-35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전장 내의 모든 전투기의 악몽이라면 E2D는 모든 스텔스 전투기의 악몽입니다. 한편 대만은 최신형 E2D가 아니라 E2K 조기 경보기를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4대를 구매하고 1999년에 2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4위는 미국의 PA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로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어떻게 조기 경보기보다 비싸며 무슨 역할을 할까요?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는 사실 보잉 737을 개조한 것으로 보잉 737의 가격은 약 1억 달러입니다. 포세이돈은 2009년 시험 비행 후 2015년 취역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대잠 초계기입니다. P8에는 AN/APY-10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 탐색 시 36km 내에서 최대 1제곱미터의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저해상도 상태에서는 370km 내에서 대형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265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잔망경을 노출하면 P8은 60km 이내에 즉시 탐지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잠수함 킬러입니다. P8은 세계 최첨단 대잠 초계기입니다. 승무원은 조종사 2명과 운영요원 7명으로 구성되며 최고 시속은 907km, 최대 항속거리는 8,300km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하면 20분 안에 대만 해협에 도착할 수 있으며 순찰 반경은 370km가 넘습니다. P8에는 내부 무기창과 6개의 무기 장착대가 있어 폭내, 어뢰, 매버릭 미사일, 하푼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할 경우 P8은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P8은 매우 인기 있는 기종입니다. 미 해군 외에도 영국, 한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 구매해 운용하고 있으며 미 해군만 122대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탑3만 남았는데요. 3위는 유명한 B-1B 랜서입니다. B-1B 랜서는 미국 냉전 말기의 초음속 중형 원거리 전략 폭격기로 1998년 가격이 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전투기 3대를 살 수 있고 랜서는 30년 전에 복무한 폭격기인데 랜서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랜서는 1974년에 첫 시험 비행 후
1985년에 취역했습니다. B1B의 디자인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기능을 높였습니다. 물론 B1B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랜서는 고속 저공 비행에 가장 적합합니다. 저공 비행 속도는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2이며 고공 비행은 초음속으로 마하 1.2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특징은 자동으로 초저공 비행해 레이더 정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탄한 지역일 경우 고도 60m에서 저공 비행이 가능하지만 사실 저공 비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랜서는 어떻게 그렇게 낮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을까요? 랜서는 레이더와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된 지형 추적 시스템을 장착해 경로상의 지형을 추적해 고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행 고도는 60m, 90m, 110m 등 조종사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B1B 폭격기는 명실상부한 공중 포탑입니다. 무기 장착대에는 27톤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고 3개의 내부 무기창에는 34톤의 폭탄 또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총 폭탄 탑재량은 61톤으로 B-52 폭격기의 거의 2배입니다. 랜서는 한 번에 B-61식 핵탄두 16개나 500파운드 범용 폭탄 8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B1B가 폭탄을 투하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마치 돌을 던지듯이 폭탄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B1B는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1998년 12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막의 여우 작전을 펼칠 때 B1B는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1999년 세르비아를 합동 폭격할 때 B1B 6대가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출격 횟수는 전체 전투기의 2%에 불과했지만 총 폭탄의 20% 이상 투하했습니다. 2001년 아프간 전쟁 당시 B1B 8대가 출격해 제레시 폭탄 약 3,900개를 투하했습니다. 2위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인 F-22 랩터입니다. 미 국방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F-22의 생산비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 비용을 고려하면 F-22의 단가는 3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F-22 랩터는 세계 최초로 양산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부한 전투기입니다. F-22는 2005년 미 공군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187대가 생산됐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미군은 가격이 훨씬 낮고 성능도 약간 낮은 F-35를 개발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F-35의 전투력은 세계 대부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 F-22를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F-35는 이후에 개발된 기종이라 일부 기술은 F-22보다 더 앞섭니다. F-35와 F-22의 비교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마하 1.82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최고 속도는 마하 2.25이지만 실제 최고 속도는 미 공군의 비밀입니다. F-22가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F-22는 스텔스 구조 설계를 채택해 레이더 반사 단면을 최소화했습니다. 외부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재료로 덮었으며 내부에는 전자대응 장비가 있습니다. F-22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0.001제곱미터로 거의 곤충 크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흔적도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F-22는 400km 떨어진 적기도 탐지할 수 있으며 정찰 능력은 일반 정찰기보다 더 강력해 조기 정보기의 일부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다른 전투기의 전투 참여를 지원합니다. F-22는 초지평선 작전 능력, 강력한 스텔스 기능, 고속의 비행 속도를 보유하며 초음속 순항 속도는 타 전투기의 최대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한 강력한 무기고와 최첨단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F-22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가 되었고 3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밀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F-22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 공군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합니다. 1위는 바로 미국의 B2 스피릿 폭격기입니다. 펼쳐진 양 날개와 날렵한 공기 역학 구조는 마치 천둥새를 보는 것 같습니다. B2의 가격은 24억 달러에 달하며 무게로 환산하면 B2의 가격은 황금보다 2배에서 3배 더 비쌉니다. 영국이 최근 진수한 항공모함 엘리자베스호의 가격이 50억 달러입니다. 즉 B2 폭격기 2대면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고 B2 한 대면 F-35를 30대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B2 폭격기는 총 21대만 생산됐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핵추진 항공모함 10척에 해당하는데요. B2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세 가지 기능을 갖춘 B2는 폭격기 중에 슈퍼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 미 국방부는 여러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B2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갖춰 적 레이더에 탐지되면 안 됩니다. 둘째, 적의 봉쇄를 뚫을 수 있을 만큼 높이 날아야 합니다. 셋째, 고공비행뿐 아니라 저조공 침투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스텔스 능력으로 보면 B2 폭격기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B2는 최대 이륙 중량이 170톤이고 날개 길이만 50m인 거대 기체입니다. 하지만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0.1제곱미터 미만입니다. B2는 외형이 매우 미끄럽고 주름이 없으며 레이더파를 적게 반사해 매우 발전된 공면 스텔스 기술을 보여줍니다. 날개의 후퇴각은 33도로 상하에서 투사하는 레이더파의 반사를 막습니다. 또한 B2는 수많은 항공기와는 달리 수직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가 없는 항공기를 본 적이 있나요?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발명한 이후로 모든 항공기에는 꼬리 날개가 달려있고 헬기에도 꼬리 날개가 있지만 B2는 수직 꼬리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최첨단 기술이자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2는 항속거리가 매우 길어 공중 급유 없이 전투 반경이 12,000km에 달하며 공중 급유 시 18,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B2는 미국에서 이륙해 아무 문제 없이 대만 해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B2가 작전을 수행할 때면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0시간 이하인 곳은 가지 않습니다. 미 공군은 B2가 전세계 도달 및 전세계 파괴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B2의 세 번째 장점은 강력한 무기고를 갖췄다는 겁니다. 두 개의 회전식 발사대는 AGM-129 순항미사일 16개를 탑재하거나 일반 폭탄 80개 또는 CBU-87형 집속탄 36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경우 B2는 핵탄두 16개를 탑재할 수 있어 폭격기 한 대로 한 국가를 조용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첨단 기술의 유산인 B2는 기술 수준이 러시아보다 한 세대 가까이 앞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잠재적 적에 맞서기 위해 매년 B2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B2가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첨단 무기가 24억 달러인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비싼 전투기 10대 중 전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F-35와 한 국가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B2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행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